자, 보완 수사 요구를 봅니다. 자, 197조인데 이 조문도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보시죠. 자, 1항입니다.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묶어보세요. 자, 가로 열고 두 가지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라고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외에는 안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또 공소를 유지할 때 필요하다면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한다가 아니고, 즉 1호나 2호의 1호나 2호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검사가 반드시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 역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최근에 그 해경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 1번 말고 2번 말고 이런 지문도 나왔었습니다. 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즉 불송치라는 말보다는 지문 그대로 제가 써드리는 게 낫겠죠.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한 때는 이게 보완수사 요구 사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보완수사 요구는 1번, 2번 두 가지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다시 지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이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호, 2호 요 두 가지, 요 색깔 칠할게요. 요 두 가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됐고요. 다른 지문 들어가면 틀립니다. 뭐 다른 지문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줄 꼭 숙지를 해두시고, 그 다음 자, 이 동그라미 2항이 올해 경찰 승진에 나왔죠. 볼게요. 경찰은 1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답니다. 여기 또 의무적이죠.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의무적이다. 즉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재량이지만 그러한 요구가 들어왔다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고,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도 지체 없이죠. 우리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기도 지체 없이입니다. 자, 3항 가보죠. 자, 검찰총장, 각급 경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일행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CF하시고. 자,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해경 간부 시험에 나왔네요. 직접 징계는 못합니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직접 징계는 못한다. 왜요? 차기 부하가 아닌데요. 차기 부하가 아닌데 어떻게 직접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었다. 다만 요구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즉 직무 배제 요구,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정조치 요구. 자, 이 조문도 출제가 잘 되죠? 보겠습니다. 검사는 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 신고가 있거나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경찰관에게 색깔 다른 펜으로 등본 동그라미, 등본 송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량이죠? 무조건 의무적 아닙니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무조건 요구한다 하면 틀려요. 자, 이 조문 일단 체크해 볼까요? 체크해 봤죠? 이 조문 관련해서 이제 비교되는 조문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에는 사건 기록 등본입니다. 등본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사건 자체를 달라고는 못해요. 사건 갖고 와. 내가 할게. 내가 수사할게. 이렇게 못합니다. 다만 등본을 보겠다. 등본을 봐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인권 침해가 있는지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출입니다. 기출. 2021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입니다. 등본을 달라고 하는 거지 사건을 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즉시라는 말 없어요. 즉시 등본 요구가 아니라 뭐 10일 내에 30일 내에 60일 내에 그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 기간 제한이 없고 뭐 시간이 지나서 뭐 1년 이후 후에도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즉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라는 말 나오면 틀려요. 자, 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역시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검사에게 등본 송부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서도 전 시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경찰이 검찰에게 보낼 때는 지체 없이 그쵸? 여기도 지체 없이 다 지체 없이죠. 오늘 배우는 여기도 지체 없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지체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수사 준칙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수사 준칙 배울 건데 수사 준칙에는 이 지체 없이를 7일로 해놨어요. 7일로 해놨다. 그래서 이 수사 준칙에서는 7일로 해놨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형사법 조문이니까. 근데 수사 준칙에서는 7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같이 봐두세요.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등본이죠. 등본을 송부하면 돼. 왜 등본을 요구했으니까? 자, 요 1항과 2항이 이제 묶여져서 2021년도 경찰 시험에 나왔는데 등본을 뺀 사건 송치 요구, 사건을 송부한다. 그럼 틀려요. 등본이다. 등본 달라고 했으니까 등본 주는 겁니다. 자, 다음 3항, 4항 이런 것은 읽어보세요. 이런 것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한번 눈팅으로 가볍게 보시고요. 자, 7항 가볼까요? 7항은 작년도 전의경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똑같죠?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을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역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동그라미. 자, 8항 가볼까요? 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입니다. 전 동그라미. 똑같아요.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검사 밑줄짝. 그리고 여기는 알려줘야 한답니다. 이건 의무적이야. 의무적. 만약에 CF. 자, 신문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으면, 즉 불고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증거능력 못 씁니다.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련 판례들은 저 뒤에 우리 저 수사할 때 다 나와요. 수사 증거할 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둘 것이 뭐냐면 검사입니다.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 검사를 다른 말로 법원으로 바꿔 쓰면 틀려요. 자, 됐고. 자, 그래서 이 8항에서 알아둬야 할 것 검사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공부하다가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여기는 직무배제가 있습니다. 직무배제가 있고 징계도 있는데 왜 여기는 직무배제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쟁점이 아니고 요구권이다. 직접 징계는 안 된다.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보시고요. 자, 다음 조문 가보죠. 자, 197조의 4인데 1항 봅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 밑줄짝, 동일한 범죄 사실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게 검사는 사건 동그라미,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검사가 경찰에게 뭐뭐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부담이 커요. 항상 재량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만약에 요구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또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송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할 때는 의무적이지만 그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항상 의무적으로 사건을나 등본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여기서 왜 동그라미를 쳤냐면 앞에 제가 보세요. 여기랑 비교하시라고요. 여기서 뭐지?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은 등본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 등본을 달라고 해서 그 등본을 주면 내가 그 등본을 읽어보고 법령위반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본 달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등본 달라고 하는 거지 사건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동일한 범죄 사실 수사했을 때에는 불필요한 낭비 아닌가? 경찰도 그 사건 맡고 검사도 그 사건 맡으면 뭐야 세금이 남아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사가 야 그거 우리가 수사할게 라고 해서 사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대신 뭐로 쓰면 틀려? 사건 기록, 그치? 사건 기록이죠. 사건 기록 등본 요구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 평상시 이렇게 대비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 읽어대면 틀려요. 평상시에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이런 지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건 등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 내가 뺏어와서 내가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고 사건을 달라고 했으면 사건 주면 됩니다. 얼씨구나 하고 주세요. 뭐 우리 일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합니다. 자, 밑에 이게 원칙입니다. 사건을 달라고 하니까 사건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법원에 영장 청구하기 전에 똑같은 사실에 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어. 검사에게. 에? 에?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랬다면 사건을 검사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야. 예외. 근데 그 예외가 아직 시험 안 나왔어. 나왔네요. 작년도 전의경이 나왔네. 작년도 전의경 시험에 요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기 전에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해당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누가? 경찰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 단서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장을 청구하기 전입니다. 청구하기 전인데 청구입니다. 청구. 점점 찍어요. 청구지 CF 하시고 이걸 발부라고 쓰면 틀립니다. 됐어요? 그 다음 됐지? 됐네요. 그렇게 받으시고 이 1항도 출제 가능성 높고 2항도 출제 가능성 높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꼭 좀 해두세요. 자, 나머지 조문들 보겠습니다. 검찰정법 54조입니다. 자, 이 54조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1항을 보시면 서장이 아닌입니다. 서장이 아닌 경정이하는 경정이하 밑줄 그시고 자, 서장이 아닙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서장이 포함 그래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장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서장을 제외한 경정 이하급은 자,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은 해당 사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명권자에게 교체 임명을 역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검사장이 경찰 임명권자가 누구야? 경찰청장이지, 그렇죠? 쪽에 교체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 정당한 요구가 없다면 교체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1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경찰서장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 이하급이다. 그리고 누가?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뭐 경찰청장이나 뭐 지방경찰청장 하면 틀려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자, 198조의 2입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은 불법 체포, 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빨간색으로 매월 1회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출제가 되는데
색깔. 숫자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다 색깔이야. 숫자가 나오면. 색깔 칠했죠? 자, 그리고 또 잘 보셔야 돼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사로 하여금 매달 한 번 이상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그랬죠? 이게 직권이에요. 직권. 직권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청 받습니까? 청구 받습니까? 청구 안 받아요. 누구 청구? 누구의 청구를 말하는 거지? 자, CF. 자, 불법 체포 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불법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말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땡땡 감찰 요구권이 없어요. 이 조문에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조문에 이걸 읽어보더라도 지금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이 불법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청구를 받아서 지금 감찰하게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청구나 요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출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받으시고, 그래서 불법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감찰 요구권 제도가 현행법상 없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입니다. 즉시 석방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자, 이거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즉시가 아니라 24시간 이내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틀려. 즉시입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해볼까? 다른 색깔로. 매월 1회보단 덜 중요하니까요. 이건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할게요. 이렇게. 자, 다음 조문입니다. 불구속 상태라고 하는 건 알죠? 원칙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사망을 보시면 사망 체크하시고, 여기 별표 3개짜리라 그랬는데 이 사망이 3번 이상 나왔습니다. 검사, 경찰, 관리, 그 밖에 수사 관계에 있는 자는 수사 관련해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나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자,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빠짐없이라는 말 대신 CF 중요 목록 작성 아닙니다. 중요 목록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중요 목록만 작성하고 사소한 목록은 빠지나? 중요 목록 작성이 아니라 전부 다 빠짐없이 작성해라. 그쵸? 그렇게 기출이 많이 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작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작년도.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그쵸?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아니 되고, 무슨 말이야?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됐고요. 그다지 뭐 시험 나올 만한 지문은 아니고 제가 체크를 해드린 것 위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검찰청법상의 일반 사법 경찰관과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검찰청 직원이죠? 이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합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은 검사 수사 지휘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나 밑에 여기 검찰이죠? 검찰에서 또는 마약 수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여기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죠.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 종결권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치?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수사 종결권이 없어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 밑에 사망 볼게요. 자, 사법경찰관리, 리의 직무를 행하는 직원. 이거 2항은 관이고 3항은 리네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 직원은 누구를 말하지? 8급, 9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한다.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건 보시고. 그쵸? 보시고. 여기 볼까요? 6항. 6항을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누군지 말씀드렸죠? 교도소나 출입국관리소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치? 거기 수사관들. 자, 이러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197조 2부터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되는 거야. 이런 것은. 그치? 이게 뭔데? 방금 배웠잖아. 보안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검사와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말하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문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 요 2항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